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소리 조절이 크지 않나요? 크시죠? 이거 소리 조절을. 그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애터미 대표 윤용수입니다. 센터장님, 그리고 우리 사업 열심히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멤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면 핵심 멤버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애터미는 어떤 회사일까요? 어떤 분들은 애터미가 유통회사다. 어떤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회사다. 어떤 분들은 화장품 회사다. 어떤 분들은 교육회사다. 어떤 분들은 IT 회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베이스에는 사람이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관계 기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얼마나 잘 만드냐에 따라서 우리 사업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 조직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터미 사업이 종합 예술 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브루디웨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를 했고 사람에 대한 자본을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는 것은 경제자본, 문화를 통해 삶의 여유와 성장을 얻는 건 문화자본, 나의 신체, 건강과 외모적으로 멋있고 품격이 생기는 것은 신체자본,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사회자본, 자기 효능감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심리자본, 세련된 말과 신뢰를 주는 말을 하는 언어 자본이 있고 전문적인 지식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잘 꺼내 쓸 수 있는 지식 자본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교류할 수 있는 감성 자본, 내 삶에 살아가는 의미, 이유를 알고 실천하는 영성 자본이 있습니다. 이 9가지의 모든 자본들이 성장하고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멋진 사업이 우리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애터미 비즈니스는 관계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번에 제가 핵심 멤버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수익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개개인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상품이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상 플랜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은 이 6가지가 다 멋지게 굴러가야 성공하는 사업이지 단순히 하나 가지고 완성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관계 기반 활동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계를 잘 가져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얘기할 수 있는 성장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멤버 양성입니다. 세계의 역사 속에서 원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진 나라죠. 근데 원나라가 유지했던 기간이 100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핵심 멤버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핵심 멤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핵심 멤버는 갑자기 사람을 막 데려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출을 막 올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핵심 멤버는요,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알고 내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조직이든지 암묵간에 아니면 공개적인 이 지표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럼 우리 사업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지표가 뭘까요? 첫 번째, 수당. 두 번째, 직급일 겁니다. 그러면 수당과 직급이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자일까요? 아닙니다. 이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급이나 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10년간 국장이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조직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이탈합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들어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신규 회원의 가입도 신경을 쓰지만 더 많이 신경 쓰는 게 이탈률을 줄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조직 문화의 정착입니다. 우리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한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사람을 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우리도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기자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애터미 무브먼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문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조직 문화 정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단계적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모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핵심 멤버를 단계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맨 처음에 팔로워가 됐다가, 두 번째 파트너가 됐다가, 세 번째 리더십으로 육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있고 초기 사업자, 중기 사업자, 그 다음에 리더로 육성하는 네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재의 목적입니다. 이 다섯 가지 관계 기반 활동 정립, 핵심 멤버 양성, 다양한 목적 지표 설정, 우리의 조직 문화 정착, 단계적 육성 시스템의 체계화, 이게 이 교재 안에서 잘 굴러간다면 튼튼한 체계를 갖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1000년도 가고 1500년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핵심 멤버의 이 자질로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저희가 적어 놨습니다. 비전 항목이 있고요. 리더 항목도 있고, 상품 항목도 있고, 마케팅 항목도 있습니다. 교육과 양육 항목도 있고, 조직관리, 공동체, 자기개발 및 성장의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은 6가지 영역이 있다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주제를 정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육성하고 생각을 바꿔가면서 즐겁게 우리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냐를 고민해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맨 위에 보시면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놓은 구절이 있고, 혹시 기독교인이시라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시작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졌던 생각을 나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의를 같이 읽고 익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비전 제시라는 정의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게 다르면 각각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비전 제시를 할 겁니다. 이 비전 제시에 대한 정의가 일치가 돼야 사업에 있어서 혼란도 없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엉뚱한 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의를 같이 토론한 뒤에 질문을 합니다. 이 정의를 내 안에 내재화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과 사례가 들어갑니다. 어떤 게 올바르지 않으며 적절하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명과 사례로 풀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평가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전 제시를 얼마나 잘하는지, 제대로 하는지 점수를 내서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모여서 토의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정의를 익히는 거. 두 번째는 토의와 질문을 통해서 내 생각을 얘기하고 서로 수정해서 각자의 모든 것을 맞추어가는, 연결해가는 과정이 토의와 질문입니다. 혹시 이제 리더로 계신 분들은 미리 답변 가이드를 별도의 책으로 드립니다. 리더는 중심을 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 가이드를 읽고 이 모든 것을 끌어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 멤버의 각 영역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전, 리더, 상품, 마케팅, 교육, 양육, 조직관리, 자기개발 및 성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볼까요? 여러분, 비전 제시는 어떤 게 비전 제시일까요? 물건을 이 사람이 쓰게 하는 게 비전 제시일까요? 우리 사업을 가입시키는 게 비전 제시일까요?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한 비전 제시는 우리 사업에 남을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약속이나 엄청난 뭔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보다 당신이 왜 성공하고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가능성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이 사업에 남을 이유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돈만 얘기할 게 아니라 돈도 얘기하지만 다른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이 성공자로 성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한다면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즐거워서 여기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제시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되고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전에서 조직 활력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조직 활력도는 직급자가 많이 생기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조직이 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돼도 거기에 맞춰 변화되고 또 위기가 있으면 창의적인 돌파로 이거를 뚫고 나가는 게 조직 활력도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활력도는 매출보다 먼저 무너지고 매출보다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그 조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활력도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8단계. 잘 아시죠?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복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즈니스는 복제가 돼야 성공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복제를 할 거냐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성공의 8단계에서 표준화된 행동 지침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익히고 끌어갈 거냐 이런 고민을 합니다. 리더 항목이 두 번째인데요. 리더는 그 사람 옆에 남으려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창의성을 주고 전문성을 주는 사람이 리더십이지 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십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결정 능력을 이 안에 담아놨습니다. 이 결정 능력은 단순히 내가 멋있는 걸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거를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성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을 때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중에 말만 하면 설명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척하면 다 알아듣고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훈련입니다. 리더십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복제입니다. 내가 성공한 뒤에 나의 성공을 내 안에 있는 파트너도 재현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리더의 네 번째 항목은 의사소통입니다. 리더의 의사소통은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말을 하면 사람이 움직여야 됩니다. 또 리더가 말을 하면 끝까지 그 옆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리더가 말을 하면 그 말에 신뢰하도록 만드는 자질이 리더의 의사소통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 상품인데요. 소비자는 이 상품을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거를 신뢰라고 합니다. 해모임을 사면 나는 면역 기능이 좋아질 거야.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단순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품에서 첫 번째, 상품을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품 이해와 설명은 매출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확보하고 이 사업을 지속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 사업의 정당성은 상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두 번째, 상품 활용 전략입니다. 상품 활용 전략은요, 단순히 너는 유산균, 너는 해모임이 아니라 해모임이 가진 그 스토리, 이 스토리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살아서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 해외 의료봉사를 갔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이 감기가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갖고 있던 해모임을 6포를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저한테 와, 이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열이 안 난대요, 이제. 해모임이 가진 어떤 스토리가 이 사람에게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은 해모임의 스토리를 받아들여서 그 뒤로는 계속 이 해모임을 먹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움직이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하든지 먹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상품 활용 전략에서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가 마케팅인데요. 자, 마케팅이라는 게 뭘까요? 마케팅은 회원을 가입시키는 걸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케팅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매개체로 제품을 통해서 사람들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고 소비와 유통과 성장의 네트워크를 계속 복제가 확산이 일어나게 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냥 판매하고 돈 벌고 사업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품으로 신뢰를 만들어서 소비와 유통과 성장이 계속 확산되게 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제조업체는요, 제품을 홍보하는데 또 판매하는데 집중합니다. 서비스업은 회원 가입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그런 제조업,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합예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의 정의는 궁극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을 복제하는 게 마케팅이지 그냥 단순히 판매하는 걸로 마케팅을 생각하시면 그거는 곤란합니다. 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 플랜이죠. 이 보상 플랜은 돈을 나누어 주는 그런 규칙이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계하는 지도입니다. 보상 플랜은 말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소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사업 소개 능력입니다. 이 사업 소개 능력은 말 잘하거나 정보를 잘 전달하거나 사람을 사업으로 막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라는 신뢰를 주는 게 사업 소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교육과 양육입니다. 교육과 양육은 끝까지 함께할 핵심 멤버를 만들어가는 게 교육과 양육입니다. 자, 교육은 뭐고 양육은 뭘까요? 교육은 이 머리를 채우는 겁니다. 양육은 가슴과 손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양육입니다. 교육만 많으면 머리만 커집니다.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양육만 있으면 관계는 좋은데 실력이 부족해서 친목 도모형 조직이 됩니다. 교육과 양육에서 연결하고 정착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연결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고 정착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연결은 많은데 정착이 안 되면 들어왔다 다 떠납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신규 회원 유입 부족이 아니라 핵심 멤버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돌봄 능력이 필요합니다. 돌봄 능력은 파트너가 난관을 극복하고 독립적으로 가고 오래 남으려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이 돌봄 능력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조직의 기준과 행동과 문화를 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애텀이라는 우리의 문화를 복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잘 자라게 물 주고 거름 주고 지켜보고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것이 바로 파트너 양육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복제 능력,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제는 수익이 아니라 속까지 닮아서 훨씬 오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제를 잘 하시려면 상담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에서도 마지막 7, 8이 상담, 복제입니다. 그래서 상담과 복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상담에 착각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면 상담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해결하는 거고 감당이 안 되면 그냥 공감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를 다 들을 거냐, 해결을 해줄 거냐,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결국은요,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시면 학습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워갑니다. 그래서 상담은 내가 파트너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들으면서 적는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상담 부분이 꼭 있어야 그 다음 복제로 간다는 거. 이 상담을 잘하려면 듣는 걸로 먼저 한번 시도해 보시고 듣고 적는 연습을 하시면 상담의 대가가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소그룹은 생존과 재현과 양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핵심 구조인데 만약에 소그룹을 잘 다룰 능력이 있다면 사업 잘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어떻게 잘 다룰 거냐 이것도 이 교재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조직관리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는요 강제적 수단이 없습니다. 우리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조직관리는 목표가 같고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머물러 있고 각자 독립적 리더로 성장하게 하고 그래서 복제가 일어나게 하는 시스템적 경영입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사업의 조직관리는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복제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조직관리와 공동체를 잘 운영하게 할 거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맡은 모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거는 운영을 잘했냐가 아니라 이 모임이 생명력이 넘치냐 활력도가 넘치냐 이걸 보셔야 되고요. 지역사회하고 연결이 잘 돼야 됩니다. 다단계라고 이미지를 좋게 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를 얻는 겁니다. 조직 안에서 역할을 분담시키는 것은 효율 때문에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해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시설이요? 센터는요.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조직의 신뢰와 문화와 재현성을 물리적으로 구현한 얼굴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설이 아주 막 화려하고 멋있고 세련되면 시설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화려함이 중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계발과 성장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은요. 우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인 사람을 수단으로 볼 거냐 목적으로 볼 거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목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을 잘하면 이탈률이 줄어듭니다. 의사소통은 그냥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비전, 가치를 어떻게 공유할 거냐. 그것도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할 거냐.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과 행동을 맞추어 가는 거, 변화시킨 거 이겁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계약서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약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와 신뢰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우리 사업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좋은 핵심 멤버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사업입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성공시켜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풍성해지고 모두 다 성공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시청했습니다. 저희 이제는 이 워크북 안에 이미 피셨죠? 워크북 안에 보시면은 비전 제시 능력 체크리스트라는 페이지랑 이제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설문지 페이지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집중할 내용은 우측에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라는 이 설문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작성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기시면 이제 각 파트마다 총 6개 파트가 있어요. 이 설문지에. 그리고 각각의 파트 아래 하단에 보면 영역 점수를 하는 그 칸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총 점수 해가지고 그 각 영역 점수의 총합을 이제 집계해가지고 작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 총점 해석과 그 아래 영역별 해석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성찰하신 후에
이제 밑에 자기 성찰 질문이 총 8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간략하게 작성하시거나 이제 생각을 하시면 시간을 지금 갖고 나서 후에 이제 군인 토의로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이 설문지 작성하는 거를 1번부터 6번까지의 총 30 질문지고요. 그 아래 이제 간략한 8개 문항에 대해서 이제 답하는 시간까지 해서 지금 시간이 12시 한 11분인데 저희 15분 해가지고 12시 한 25분까지 갖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작성해 주시고 그 안에 이제 난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ecording stopped.